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고양시의회 가장 젊은 시의원과 함께하는 고양 썰전 제 9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주제를 뭘로 잡으셨나요? 인사 안 해요? 아무리 지금 자극적인 주제라도 제가 인사는 드리고 하고 인사하세요. 싶습니다. 예. 정연우 자유한국당 정연우 시의원입니다. 예.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송경훈 시의원입니다. 아무리 주제가 주제라도 이게 인사는 드려야 되는 또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예. 저 인사 좀 할게요. 아 그러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 고양신문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조국입니다. 나의 조국. 예, 대한민국은 나의 아니고요. 조국. 예, 조국 사태가 조금 일단락된 상황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지금 오늘 방송하는 날짜가 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찍는 날입니다. 예, 조국 장관 임명이 됐는데 지금 각 진영에서 지금 완전히 뭐 난립니다. 예, 그래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임명이 됐는데 임명된 것에 대해서 어떤 총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자가 뽑은 핵심 이슈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하실래요? 그쪽에 인사청문회가 그때 하루 종일 했었죠, 의원님. 그렇죠. 하루 종일 할 정도였으니까 사실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가지씩만 좀 뽑자면은 사실 제가 사모펀드를 할까 논문 일저자를 할까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저는 논문 일저자. 논문이 제일 문제인 것 같다. 논문이 제일이라기보다는 너무 확실하게 확실한 건이다. 네. 사모펀드는 지금 조금 더 수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녀 논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덩어리는 훨씬 더 사모펀드가 더 큰데 대신 요거는 조금 수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논문 일저자 자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빼박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나경원 의원님 자녀에 대한 물타기를 이 엇비슷하게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뭐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유는 논문 일저자라는 거의 상징성.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교수님 하셨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에 대해서 다 아실 거고 그리고 또 조국 장관님이 또 이과는 잘 모른다. 라는 이는 놀라운 정말 귀를 의심스러운 그 잘생기신 얼굴로 뻔뻔하게 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현재 시점으로는 논문 일저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조국 장관의 청문회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일 조금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좀 지탄을 받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서울대라든가 고려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반대 집회하고 촛불 집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들이나 고려대 학생들이 우리 조국 장관님의 따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어떤 불평등 박탈감을 느꼈다고 지금 집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3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전체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의 시선을 보면요, 그들도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스카이 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꼭 진짜 욕을 먹더라도 그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제가 우리 정인훈 우리 또 와이대 나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석사를 거기서 했고 박사과정을 지금 그 S대 연세대 얘기하세요 뭐. 하고 있는데 예. 정말 다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서울대에서 우리 학생들 보면서 영어 정말 잘합니다. 영어 잘하고요. 잘하는 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교수라서 몇 년간 어디 살았고요. 예. 뭐 되게 정말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학부가 스카이 출신이 아니라서 저 정말 나름 이렇게 해서 이제 갔잖아요. 석사 박사 과정을 그렇게 해서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예. 그래서 뭐 긴 얘기하면 뭐 굳이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조금 너희보다 나은 친구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촛불을 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도 좋은 부모 만나서 야, 근데 의원님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왜냐면 저는 지금 반박할 게 너무 많은데 서울대 연고대 출신 네. 사람들은 다 부모 잘 만나서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분명한 건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비율로 봤을 때 높다는 거죠. 정말로 그럴 수 있다. 혼자 막 어렵게 해가지고 했던 친구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친구들이 예, 실제로 이제 있어요. 서울대 입학생 중에 강남 출신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그런 통계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죠. 그거는. 제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뭐 이게 뭐 제
뭐 동생이나 뭐 와이프나 음주운전을 했어. 그러면 제가 사퇴를 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이 갑자기 빠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국 이번 후보 장관님이죠 지금은 뭐 제가 장관이라 부르면 그 보수 진영 욕 먹을 수도 무서워라, 있는데 무서워라.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좀 다른 결이 있는 게 뭐냐면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고 가족이 피의자가 돼버렸단 말이죠. 과연 이게 이렇게 되면 조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저는 이 불씨를 킨, 이 성냥개비를 킨 거는 저는 검찰이라고 봐요. 우리 야당에서는 충분히 그 도덕적인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고 뭐 여당에서는 디펜스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된 거는 검찰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검찰 개입 전에 조국 후보자 본인의 어떤 뭐 범죄 혐의라든가 흠결에 대해서 조명하지 못하고 계속 주변 가지고 우리 표창장 이거 정말 뭐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실예가 하나 있어요. 저희 이제 딸 아이들 가족 TV를 보면서 아빠 조국 되게 나쁜 사람인가 봐요 하면서 저한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민주당은 디펜스를 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반문하면서 설명을 해준 적도 있어요. 얘야, 네가 만약에 너가 오롯이 너의 능력으로 어떤 기회를 얻었는데 아빠가 범죄자에서 아빠가 뭔가 있어서 너가 그 자리에서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너 어떨 것 같아? 되게 억울할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분리를. 근데 어쨌든 검찰이 개입된 상황에서 지금 거기서 더 앞으로 추진 나가는 건 좀 이상했죠, 솔직히. 예. 요거는 좀 길게 했으니까 넘어가고 네. 또 중요한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청문회 하루 있었는데 어렵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각 진영에서 상대당을 평가하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자는 요거 건데. 나름 새로운 시도인데. 청문회 네, 이쁘게 봐주십시오. 예, 네. 청문회 민주당 몇 점 줄 수 있을지 민주당 의원이 말씀 좀 해보시죠. 잘하셨어요, 민주당 의원. 저 개인이죠. 저 예. 개인. 저는 한 65점? 우리 진영의 어떤 대표 주자를 스스로 조금 더 자체 검열하고 정화하고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판을 좀 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제가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청문회 통해서 저도 궁금했던 거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남의 다른 진영에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우리 쪽 지지자들도 정말 건전한 우리 쪽 지지자들도 저게 바로 진정한 청문회고 진정한 정치인들의 모습이지라고 하면서 박수를 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서운 거야. 우리 금태섭 의원 보십시오. 전 금태섭 의원을 개인적으로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런 걸 노력을 좀 했다고 봐요. 그걸 전 멋있게 봤어요. 그 모습은. 당연히 한국당에서 그런데 멋진 약간 발언이었겠죠. 아니 조금 놀래기도 했어요. 아니 우리 김종민 의원도 예. 김종민 그 국회의원도 가족분께서 표창장 뭐 위조하고 했으면 그거 뭐 안 되는 거겠죠?라고 그 말 한 것 때문에 맞아요. 엄청나 또 욕을 먹었어요. 논란이 많이 됐죠. 근데 그건 물어볼 수 있어야죠. 그 정도의 그러니까. 품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영을 떠나서요. 정리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감싸기만 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공천 앞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문화. 우리의 정치 문화, 시민, 맞아. 당원, 지지자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 좀 한 단계 좀 해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민주당 지지자? 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되게 무서워요. 저도 되게 무서워요. 무섭지 않은 문화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네, 이 이제 얘기인 거예요. 금태섭, 김종민 같은 분들처럼 그래도 검증의 시간이니까 검증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두둔하기만 했다 뭐 그런 한국당 의원 시의원이 봤을 때 네. 한국당을 평가하면은 청문회 그래도 의원님이 좀 욕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놓여. 네. 그래서 좀 시원하진 않더라도 좀 한번 해볼게요. 점수 저는 30점 드립니다. 짜다. 30점. 그렇게 못했어요. 딱 3명만 제 기준에는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누구예요? 했기 때문에 그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법사위 이 지금 모든 우리 보수 진영 우파라 그럴게요. 아까 말씀 우파 진영이 모든 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자리에
정말 그런 준비도 안 된 의원님들을 법사위에 올리고 조국 딱 보면 알잖아요. 베테랑이잖아요. 상대방 그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근데 어떻게 그런 주자를 거기에 내느냐? 공격이 너무 약했고 준비가 부족했다. 그거보다 좀 더 강한 말 없을까요? 네, 저는 사회자니까 그렇게 오늘만 얘기하는 사는 거 건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 누군지 난이 모르겠어요. 정도도 조금 그러면은 미안해. 한국당 걱정돼. 그날 홈페이지 한국당 그 홈페이지에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비판 게시물들이. 네, 저는 정말 솔직히 쓰셨군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 우리 전략을 짤 때 뭐 의원님들끼리 장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다 장점이 다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법사위에 정말 최전방 공격수들을 다 전진 배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정말 안일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넌 그렇죠. 이거 맡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똑같은 질문이 반복된 경향도 있었어요. 뭐 똑같은 질문이야 사실은 뭐 준비했던 거를 좀 상대방이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이 해버리면 또 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아예 질문의 퀄리티조차 충격적인 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저는 정현 의원 지켜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는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누군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찔리시면 그분이에요. 뭐 여성 의원? 네? 전 모르겠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겠고 예. 찔리면 그분이 주인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청문회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살살 우리 당을 한 꼴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욕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지금. 네. 한국당보다 또 걱정돼요 더. 그렇죠. 예. 그 정도면 굉장히 세게 아니 나가실 거예요. 우리 저기 민주당 지지자 분들은 품이 넓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조국 사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각 진영 평가를 스스로 해봤는데 둘 다 못했다. 우리 편 못했다. 예. 더 잘했어야 됐다. 뭐 결국은 이거네요. 이제 진영 얘기 전에 하나만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하면 저는 정말 이거 꿈 같은 유토피아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이참에 정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공직자들 뭐 전수 다 이렇게 조사해서 싹 이렇게 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청소? 우와, 충격 받으다. 대청소. 지금까지 조국 장관님 얘기를 쭉 하다 보니 뭐 검찰 개혁, 검찰 또 수사 결국은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게스트님이 다시 나오셨어요. 왜 안 가셨어요? 부면이세요, 부면. 왜 저를 다시 부르십니까? 아니야. 저희가 알고 보니까 저희 윤석열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 알고 보니까 제일 윤석열하고 친한 분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예. 야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충안고 동창이시더라고요. 충안고 동창인데 충안고 동창 졸업 모임 중에 열 몇 분이 이제 같이 항상 모이시는데 그 중에 리더시고 그 중에 또 멤버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씨예요. 우리 편 대박 날라. 이번 편 대박 날라나 봐. 그러니까 윤석열 절친인 윤석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밌겠다, 재밌겠다. 너무 게스트님 너무 뽑아먹는 거 아니에요? 재밌겠어. 아니 이렇게 유명인하고 절친이신지 좀 최근에 알아가지고 놀랐어요. 저는 얘기 그렇게 별로 안 했었는데 예. 그 우리 송규건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어떻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 친구를 팔아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79학번 대학 학번으로 79학번 동창이신데 윤석열 총장하고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충암고등학교에서는 그 뭐 속칭 말하는 우열반을 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반? 예, 공부 잘하는 반으로 해서 저는 60명 중에 꼬레비였고 우열반 아니셨고? 아니 우열반 맞는데 그 우열반 내에서? 이제 농담이고요. 예. 저희 제가 그 2학년 1반 반장을 했었고 아유. 예, 성렬이가 이제 성렬이뿐만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입시를 다 끝내고 모여갖고 저희들 조그만 모임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까지 한 40여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끈끈한 친구들이네요. 예, 또 그렇습니다. 대학 친구보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더 친하잖아요. 예. 학창 시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런
장난기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문재인 분인지.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이걸 야, 우리한테 총재할지 예측 몰랐다 불가. 이런 예측 말도 불가야, 있으니까 어떤 분이세요? 윤석열이는 원리 원칙주의자고요. 대단한 애국자고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불의를 타협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뭐 좀 세간에 유명한 얘기가 대학교 때 그 모의 재판에서 검사로 나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형 구형을 하고 저기 강릉으로다가 도망가기도 했고 또 한때 또 그 중광 스님이라고 아시죠? 중광 스님의 제자가 돼서 한 2달 동안 중광 스님이랑 전국 사찰을 순례하기도 했었고 이야. 그 친구는 술도 말술입니다. 아, 술 잘 드시네요. 네, 저희 아이가 조금 좋은 학교 가고 또 다른 친구가 그 아이가 뭐 의과대학을 가고 해서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 다른 친구 딸은 뭐 그 의대를 가고 저희 아들은 좀 좋은 고등학교 가서 너무 자세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축하 모임에서 예. 아마 폭탄주를 한 70잔 먹었을걸요. 어. 그래도 예. 말짱한 친구입니다. 어.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도 뭐 연세대학교 앞에서 생맥주 3만 cc를 먹고 집에 가서 선키스트 1리터짜리 그 선키스트 주스 한 병을 다 예. 마시고 예. 집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예. 술은 잘 마신다. 예. 그의 사시1차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장비 아니에요? 장비? 그렇죠. 와 대단하신데. 근데 기골이 또 장대하긴 궁금한 게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진보 쪽인지 보수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건 어때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인 것 같기도 하고 저쪽 지지자 같기도 하고. 이 보수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좌파 우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윤석열 그 친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한민국파입니다. 아, 애국주의자다. 네, 애국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도 아주 훌륭합니다. 어. 예, 그 집안도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어디 뭐 다른 거를 눈 돌리는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그 다른 거에 휘둘려 가지고서 자기 원칙을 버리고 그런 친구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주변인들 수사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잘못됐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원칙적으로 정- 하시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에 휘둘려 갖고서 수사를 하고 그러는 친구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그거는 제가 아는 윤석열이는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안 그랬고 앞으로도 안 그럴 친구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옛날에 제가 그 우리 송기곤 의원님한테는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온로비 사건 했을 때에도 윤석열이가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까? 그 저기 지금 뭐 대법원에서 또 저기 3년 6개월 실형받은 그 옛날 안지사 예. 그 양반도 구속시켰고 뭐 강금원 씨라는 분도 구속시켰고 노무현 때 예. 그다음에 뭐 이명박 때도 아주 화려한 수사를 냈고 정몽구 씨 구속시킨 것도 윤석열이가 시켰는데 그때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때 실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가서 딱 2마디 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했니? 그랬더니 총장님 저는 재수사 받기 싫고요. 정몽구 씨를 구속시키는 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면에서도 호재입니다. 그 2말씀 드리고서 구속시키라는 그 하명을 받았다. 그 얘기고 뭐 박근혜 때에 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예. 그 친구가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얘기를 하지만 좌파, 우파 정권을 넘나들면서 전부 문제 있는 건 다 해결했던 친구거든요. 지금도 뭐 조국 씨가 어떻고 저쩌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하는 거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성렬이하고 76년도부터 친구니까 44년인가요? 44년째 친구인데 제가 아는 윤석열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검찰 개혁을 혹시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검찰 내에서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결국에는 검찰이기 때문에 조직을 보호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우려도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 힘드실 것 같고. 아닙니다. 예. 뭐 공수처라는 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몸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공수처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예. 총장은.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처럼 살아있는 아주 서서히 퍼런 권력에 대들 수 있는 검사의 기계라 그러면 이런 기계가 다른 후배 검사들한테도 보여준다 그러면 왜 공수처를 만들어야지? 지금 그죠?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얘기를 언급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없지요. 대신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전우성열이 뜻이 아마 그럴 거다라고 것이다. 추측을 한 거고 야, 이거는 굉장히 큰 청와대에 반영하는 그 반대되는 의견이신데 청와대가 그 임명한 총장이 공수처를 반대한다. 그렇다면은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청와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개 법무부 장관을 놓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게끔 청와대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건 잘못한다고 봅니다. 예. 그 아무리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도 국민의 반 이상의 반대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조국 장관에 대한 멘트를 하셨는데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는 또 범위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패스트트랙도 있잖아요. 한국당한테 불리한 또 수사도 남아 있어요. 거기도 원칙적으로 진행할까요? 저는 당연히 그러려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당도 피해 보시는 의원님들도 생길 것이다.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제가 아는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법대로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윤석열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40여 년 동안 제 친구 윤석열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딱 한마디를 표현을 하면 그겁니다.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문제되는 사람들은 쳐내고 수사하고 벌을 한다. 예, 뭐더 여쭤보실 거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뭐 이 정도 충분합니다. 예. 뭐 제가 이거 얘기한 게 그 송년회한테 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또 송원석 유덕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 대단한 분이셔요. 예,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친하시죠? 아니 친하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어요. 왠지 아시죠? 예. 모르겠는데요. 뭐 아니 그 예. 검찰총장님하고 친하다고 그러셔갖고 아, 네, 그러니까. 속 깊은 얘기 못하겠다. 속 깊은 저- 얘기 못하지 이제. 아유, 적당히. 못하지. 네. 가족 잘 챙기시고 네. 나는 철저히 분리해달라니까. 나와 우리 예. 가족을. 근데 또 굉장히 또 본인이 의미 있는 얘기도 하고 가셨어요. 공수처 얘기도 하셨는데 자 의원님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거 뭐 대립관계인가 아닌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국에 대해서. 앞으로 조국 장관이 하는 걸 보면 알겠죠. 조금 이건 지금 이렇게까지 조명이 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행보를 보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난의 화살에 소나기가 내릴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이 하는 방향에 조금 지금 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되게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부인이라고 제가 호칭을 할게요. 배우자가 지금 구속이 돼도 애매하고 구속이 안 돼도 애매해져 버렸어.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구속이 안 되면은 압력을 취했다라고 충분히 그러니까요.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정무적 판단을 저는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저는 솔직히 조국 후보자가 좀 불쌍하기도 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지금 어떤 결과가 나도 자기한테 손해. 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러울 것 같아. 이렇게까지 장관을 했냐? 뭐 이렇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화두가 된 게 사법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사실은 그것을 그러니까 같이 동반자로서 해줄 것을 기대하고 저는 총장으로 임명하셨다고 보는데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과연 그분도 본인이 이 검찰 구성원 내부자로서 완벽하게 독립되어서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검찰 개혁에 네. 지금
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수사권을 해둔 거, 그냥 기소 독점권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거잖아요. 예, 좀 근데 저는 윤석열 본인은 자기의 소신이나 이런 걸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해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검찰이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카르텔, 그래서 이걸 안 해내면,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 검찰의 권리를 수호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능한 총장이야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그 남을 것 같아서 예. 그분도 계속 흔들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 저는 기대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답답하게 미제 사건처럼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나서서 해줄 줄 알았어요. 네. 옛날 사건, 큰 사건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 곳곳에 억울함으로 남아 있는 것들, 저는 그 일성으로 세월호를 보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할 줄 알았는데. 나서 주시고 그것이 같이 진행되는 상황 안에서 이 건이 또 같이 됐으면 역시 윤석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신 거야.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겨눠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 말씀 너무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먼저.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도 이거를 쾌재라고 부를 수 없는 아우, 게 전혀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패스트트랙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몇 명이 날아가 있지도 몰라요. 맞아요. 50 몇 명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다음 총선에 몇 명이 나가 떨어질지 검찰이 지금 살생부로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도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 그렇죠. 어떻게 나갈지 정말 궁금해요. 걱정이 클 것 같아요. 아, 이거 소신 발언하면 이거 좀 오늘 소신 발언 너무 많이 해서 골치 아픈데 어떡하죠? 해야지. 오늘만 삽시다. 오늘만 살까요? 저는 처벌 받을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법을 안 지켰으면 처벌 받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선을 총장이- 넘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익스큐즈라는 게 있잖아요. 뭐 법이라는 거를 반드시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횡단보도 지날 때 빨간불이 딱 바뀔 때 횡단보도에 있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것처럼 조금의 익스큐즈는 있을 거고 확실히 명백하게 만약에 위반한 게 있으면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처벌을 받지 않으면은 저희가 조국 후보자를 비난하는 데 대한 동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럼요. 조국 윤석열 얘기는 이만 마무리하고 한 줄 논평으로 마무리할까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왜 사실 이 주제 보면 되게 싸울 것 같잖아요. 막 난리 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좀 정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보였던 그 모습에서 과연 이 소리 지름이 정말 배가 필요할 때 소리 지를 수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감? 피로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정제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의원님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 정현 의원님이 그 되게 진짜 비판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조만간 저희 당으로 입당 원서를 제가 당원 가입서 해서 제가 추천인해서 하나 받을까요? 자, 요거 편집 안 해주시면 저는 고향 신문을 정식으로 항의 방문하겠습니다. 이성원 기자님이 절대 편집 안 하지 이런 거. 이런 게 아주 섹시하게 딱 나왔는데 그죠? 제일 나빠. 제일 편파적이야. 네, 한 줄 논평. 네, 논평하시고 끝내시죠. 네. 저부터인가요? 네. 네. 믿고 지켜보자.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며. 예. 한 줄 논평입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